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던 대한민국의 대표 프랜차이즈 바른식탁, 그 창업자이자 대표인 김정우에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불시점검차 방문한 천안 매장에서 한 노인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다 직원들에게 냉대받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 노인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정복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정우는 어머니가 떠난 후에야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인을 무시한 식당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른식탁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프랜차이즈 식당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500개 매장은 따뜻한 기업 이미지와 노인 친화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었죠.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은 바른식탁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창업자이자 대표인 김정우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39살에 시작한 작은 분식점이 전국구 브랜드로 성장하기까지 매 순간 진심을 다했습니다. 바른식탁이라는 이름에는 바르게 먹고 바르게 대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노인 친화적 서비스는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모든 매장에는 큰 글씨로 된 메뉴판이 비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어르신 응대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했죠. 우리 브랜드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른식탁의 정신이에요. 정우가 인터뷰에서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4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매장을 직접 돌며 서비스 품질을 점검했어요. 특히 불시 점검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열정맨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가맹점주들은 그의 섬세한 관리 방식을 신뢰했죠. 그날도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방 도시의 한 매장을 찾았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이 매장은 오픈한 지 6개월 된 신규 매장이었어요. 사전 통보 없이 매장을 방문한 정우는 평소처럼 일반 손님처럼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홀을 둘러보던 중 그의 시선이 키오스크 앞에 멈춰 선 한 노인에게 멈췄습니다. 78살의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향해 몇 번 움직였지만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노인의 어깨는 점점 축 처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정우는 매뉴얼대로라면 직원이 바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바른식탁의 서비스 정신에 맞지 않는 장면을 목격한 것뿐이었죠. 그는 직원의 개입을 기다렸지만 카운터 뒤의 직원들은 바쁜 척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우는 그 노인이 자신의 어머니 정복순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순은 화면을 계속 노려보았지만 작은 글씨와 빠르게 넘어가는 메뉴는 그녀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가까이 있던 젊은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저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실래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반응은 냉담했죠. 손님께서 직접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 손님들이 한숨을 쉬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또 이러네. 빨리 좀 하시지.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는 복순의 귀에도 들렸죠. 복순은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지만 실수로 잘못된 메뉴를 선택했어요. 취소하는 방법을 몰랐던 그녀는 다시 직원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죠. 죄송한데 잘못 눌렀어요.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짜증을 감추지 못한 표정으로 키오스크 쪽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복순에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대신 빠르게 화면을 초기화한 후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라고 말한 뒤 돌아섰습니다. 복순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뒤에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의 불만이 더 커지자 직원은 결국 복순에게 다가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른 데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는 키오스크로만 주문받습니다. 그 말에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그녀였기에 공개적인 굴욕감은 참기 힘든 것이었죠. 아무 말 없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매장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정우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비스 불만족 사례로 기록하려 했던 그의 시선이 매장을 떠나는 노인의 뒷모습에 고정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깨달음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엄마, 정우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그 노인이 자신의 어머니임을 인지했어요. 천안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이 매장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녀였어요. 익숙한 회색 머리, 조금 구부정한 자세, 낡은 보라색 가방까지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따라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머니를 부른다면 그녀는 더 큰 수치심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그는 매장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일상적인 점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분노가 그의 눈에 서려 있었죠. 정우는 매장 관리자를 즉시 불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표정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관리자는 긴장한 모습이었죠. 방금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관리자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모르는 듯 눈을 깜빡였어요. 어르신 한 분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우리 매뉴얼에는 그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라고 되어 있죠? 관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우는 그의 말을 자르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어르신은 결국 매장을 떠나게 되었죠? 직원이 다른 데 가보시라고 권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바른 식탁의 서비스 매뉴얼을 열었어요. 바른 식탁의 핵심 가치는 모든 손님을 존중한다입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응대 지침이 있죠. 이 매장은 언제부터 본사의 철학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까? 정우의 질문에 관리자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의 주문 처리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내부적으로는 어르신 응대는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우는 말없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원들과의 개별 면담, CCTV 확인, 고객 후기 분석까지 그가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매장은 본사의 철학을 완전히 외면한 채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매장 내부 메신저에는 어르신 오시면 키오스크로 유도, 절대 도와주지 말 것이라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점주와 관리자에게 공식 징계 통보를 내렸습니다. 본사 규정 위반, 서비스 품질 저하, 브랜드 가치 훼손, 냉정한 문서 작업을 마친 후에야 정우는 자신의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굴욕당한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만든 브랜드에서 내 어머니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향해 차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머니를 찾아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한 매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바른 식탁의 모든 매뉴얼과 교육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지침들이 많았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이 뒤로 밀려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본사로 돌아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원들과 매장 관리팀이 모인 회의실에서 그는 전날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바른 식탁의 가치가 현장에서는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 고객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마케팅 담당 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천안 매장 하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건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원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겁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효율성을 위해 사람을 뒤로 미루고 있었던 거죠. 회의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전국 모든 매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서비스 개선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원들은 비용 문제를 들어 반대했죠. 특히 실적이 부진한 지방 매장들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정우야, 잘 지내니? 익숙한 목소리에 정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요? 나야 뭐 늘 똑같지. 그런데 정우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좀 들러줄래? 오랜만에 된장찌개 끓여줄게. 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집에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방문이었죠. 네, 엄마. 꼭 갈게요. 통화를 마친 정우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2살 정우가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엄마가 처음 끓여준 그 된장찌개. 그게 내가 식당을 만든 이유였는데. 정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른 식탁의 시작은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한 끼였습니다. 모든 손님이 가족처럼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초심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성, 수익성, 확장성, 이런 단어들이 사람이라는 가치를 밀어냈던 겁니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바른 식탁을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머니가 겪었던 굴욕을 절대 다른 어르신들이 겪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창업자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주말, 정우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복수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평소보다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둘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정우는 몇 번이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꺼내지 못했죠. 대신 그는 어머니의 일상을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디 자주 가세요? 복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별로 어디 가는 건 없어. 마트도 요새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 정우는 궁금했습니다. 왜요? 마트 가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다 기계로 바뀌어서 그래. 계산대도 셀프고 음식점도 다 기계로 주문하더라고. 나 같은 늙은이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정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디지털 세상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른 식탁 역시 그런 소외에 일조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복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정우의 어린 시절부터 바른 식탁의 첫 매장을 오픈했던 날까지 다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니? 내가 처음 식당 열었을 때 내가 가서 냄비째 된장찌개 들고 갔잖아. 정우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작은 분식점을 열던 날 어머니는 집에서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가져와 모든 손님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가게에서 먹는 첫 끼니는 어머니 손맛으로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해주신 된장찌개가 바른 식탁의 시작이었어요. 복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항상 그랬잖아. 맛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내 식당을 키운 거야. 정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의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바른 식탁에서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정우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본사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는 바른 식탁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효율성보다 사람이 먼저인 브랜드, 진정으로 모든 손님을 환영하는 브랜드로 만들 것입니다. 다음 날 정우는 천안 매장에 대한 징계를 넘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매장의 가맹 계약 해지와 관련 직원들의 해고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바른 식탁 역사상 유례없는 강경 조치였습니다. 본사 내부에서는 즉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고 여러 임원들이 정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방 매장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회사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가맹점들에게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이사의 말에 여러 임원들이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 불만이 아닙니다. 우리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무너진 겁니다. 바른 식탁이 더 이상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잃는 겁니다. 매장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점주는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해고된 직원들은 부당해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정우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결정을 좌우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정우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킬 것인가 고민 끝에 그는 마케팅팀을 불러 정격적인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케팅 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진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천안 매장에서 무시당한 노인이 제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 임원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대표님, 그게 사실입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그분이 제 어머니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한 노인 고객이 우리 매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했을 뿐이었죠. 나중에야 그분이 제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 어머니가 아니었다 해도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식탁은 모든 손님이 존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케팅팀은 정우의 결심을 존중하며 기자회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날짜는 사흘 후로 정해졌고 주요 언론사들의 초청장이 발송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정우의 진정성에 감동받은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천안 매장 측에서 언론에 먼저 제보를 한 것입니다. 바른 식탁 대표 개인적 감정으로 가맹점 해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다시 한번 정우에게
기자회견 취소를 권유했습니다. 이미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에서 대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정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식탁의 이름에 걸맞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바르게 행동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정우의 확고한 의지 앞에 더 이상의 반대는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정우는 밤늦게까지 발표문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바른 식탁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복수는 뉴스를 통해 바른 식탁의 논란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업 내부 갈등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기사 속 천안 매장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이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기자회견 준비로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복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른 식탁 본사 대회의실은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의 논란으로 바른 식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11시 정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발생한 천안 매장 사태에 대해 바른 식탁의 대표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천안 매장에서 한 노인 고객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매장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분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매장을 떠나라고 권유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매장에서 무시당한 그 노인은 정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요란해졌죠. 정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오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노인 고객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매장을 떠나고 나서야 그분이 제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정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감정을 추스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창업자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결국 우리 손으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를. 정우는 잠시 자료를 넘기는 척하며 감정을 진정시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결정을 좌우한다고 비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감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단순히 제 어머니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표방해온 가치, 바른 식탁의 정신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이어서 바른 식탁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국 모든 매장에 디지털 약자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사람 응대 전담 직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비용이 더 들겠지만 그것이 바른 식탁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효율성과 수익만을 생각한다면 이런 결정은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바르게 일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모든 손님이 존중받는 공간, 그것이 진정한 바른 식탁의 모습입니다. 기자회견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회견장 뒤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어머니 복순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브랜드에서 엄마가 그런 대우를 받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복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고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정우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복순의 따뜻한 목소리가 회견장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아들 대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정우 어머니입니다. 제가 그날 천안 매장에서 있었던 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싶습니다. 복순의 담담한 말에 기자회견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바른 식탁은 단순한 식당 체인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바른 식탁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우와 복순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소외 문제를 겪고 있던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바른 식탁은 전국 모든 매장의 디지털 약자 전용 창구와 사람 응대 전담 직원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각 매장에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적혀 있었고 키오스크 옆에는 항상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죠. 물론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었던 노인 고객들이 바른 식탁을 더 자주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안의 문제가 되었던 매장은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되었습니다. 새로운 점주와 직원들이 바른 식탁의 가치를 충실히 실천하는 매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수는 그 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밝은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도와드릴게요. 복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메뉴 좀 추천해 주실래요? 직원은 친절하게 오늘의 특선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를 선택했고 직원은 그녀를 편안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복순이 모르는 사이 정우는 매장 바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존중받는 모습을 보며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복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야, 너 어떻게 여기에?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요. 둘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복수는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바른 식탁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려 있었고 키오스크 옆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많이 바뀌었네. 복순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인 곳, 모두가 환영받는 곳, 그게 진짜 바른 식탁이니까요. 복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장을 나서며 정우는 고개를 들어 바른 식탁의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심 어린 약속. 정우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바른 식탁은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만은 절대 잃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진심으로 만든 브랜드는 가장 약한 이 앞에서 증명된다는 것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른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와 복순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작지만 따뜻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인간의 따뜻함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른 식탁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였습니다.